1914년 8월 유럽의 기차역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 나가는 선수들을 배웅하는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낙엽이 지기 전 여러분은 개선 장군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병사들은 전쟁을 신나는 모험이나 남자다움을 증명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청구에 꽃을 꽂고 여린과 키스하며 기차에 올랐죠. 그들은 자신들이 탄 기차가 향하는 곳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살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꿈꾸던 낭만적인 돌격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건 발목까지 차오른 썩은 물, 팔뚝만한 쥐떼, 그리고 인간을 고기 반죽으로 만드는 기관총뿐이었습니다. 고작 땅 몇 미터를 뺏기 위해 하루에 6만 명이 증발해버린 광기의 역사, 화려했던 19세기의 낭만이 차가운 참호 속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는지 그 4년의 지옥도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914년 8월 프랑스군 사령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폴레옹 시절부터 내려온 불패의 신념, 바로 엘랑 비탈, 즉 공격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으로 하는 것이다.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격하는 기세가 있다면 적은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다. 이 무모한 낭만주의는 군복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흙바닥에 숨기 좋도록 칙칙한 회색 군복 펠트그라우를 입고 있었지만 프랑스군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 상의와 멀리서도 확 눈에 띄는 새빨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위장은커녕 나 여기 있으니 제발 쏴달라고 광고하는 꼴이었죠. 장군들은 병사들에게 포복은 비겁한 짓이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행진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수만 명의 붉은 바지 군단이 대검을 꽂고 나팔 소리에 맞춰 들판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100년 전의 머스킷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독일군 참호에서 낯선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맥심 기관총이었습니다. 볼트 액션 소총이 탕탕 하고 한 발씩 쏠 때 이 악마의 기계는 1분에 무려 600발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낫이 밀밭을 베어내듯 돌격하던 프랑스 병사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줄지어 쓰러졌습니다. 앞줄이 쓰러지면 뒷줄이 그 시체를 넘고 또 그 뒷줄이 쓰러지는 무의미한 돌격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력이 청철로 만든 기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14년 8월 22일 단 하루 만에 프랑스 청년 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21세기 미군이 10년 넘게 전쟁하며 죽은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날 저녁 살아남은 병사들은 피로 물든 동료들의 시체산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낭만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우린 영웅이 아니라 그저 소모품일 뿐이구나. 이 충격적인 학살 앞에서 양측 군대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땅 위에서는 1초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마치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지루한 지옥 참호전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양측 군대는 스위스 국경 산맥부터 북해 바다 끝까지 무려 750km에 달하는 긴 구덩이를 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 긴 이 거대한 흉터가 유럽의 허리를 가로질렀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이 좁고 축축한 굴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보다 짐승이 살기에 더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병사들을 괴롭힌 건 총알이 아니라 진흙이었습니다. 유럽의 가을비는 참호를 거대한 늪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수시설이 없는 참호 바닥은 항상 무릎, 심할 때는 허리까지 오물과 빗물이 섞인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병사들은 이 차가운 물 속에 며칠씩 팔을 담그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젖은 군화를 벗지 못하니 팔은 하얗게 부러터졌고 감각이 사라지다가 결국 살점이 썩어들어가 발가락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참호족입니다. 심한 경우 발을 잘라내야 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발을 자르러 집에 가는 게 낫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더 끔찍한 공포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바로 쥐였습니다. 전장에는 수고하지 못한 시신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이는 쥐들에게 끝없는 뷔페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 고기를 먹고 자란 쥐들은 고양이만큼 거대하게 살이 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지쳐서 쪽잠을 자고 있으면 쥐들이 얼굴 위로 기어다니거나 배낭 속의 빵을 훔쳐먹는 건 예사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동료가 산채로 쥐들에게 눈이나 입술을 뜯어먹히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는 점입니다. 한 병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쥐들이 내 친구의 시체를 파먹는 소리가 마치 사과를 씹는 소리처럼 들린다. 여기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씻지 못한 수만 명의 땀 냄새, 배설물 냄새, 썩어가는 시체 냄새,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참호의 공기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에는 이가 들끓어 하루 종일 몸을 긁어야 했고 이 때문에 참호열이라는 전염병이 돌며 병사들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저격수가 기다리고 참호 안에 있으면 쥐와 질병이 기다리는 상황. 참호와 참호 사이 철조망으로 뒤엉킨 그 빈 땅을 노맨슬랜드, 즉 누구의 땅도 아닌 죽음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이 지루하고 끔찍한 대치 상황이 1년, 2년 계속되자 양측 지휘관들은 초조해졌습니다. 기관총을 뚫고 저 참호 속의 쥐새끼들을 몰살시키려면 더 강력한, 더 사악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게 됩니다. 바람을 타고 오는 침묵의 살인자를 전장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1915년 4월 22일 벨기에의 이프르 전선. 이날 오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대포 소리가 멈추고 프랑스군과 알제리 식민지 병사들은 참호 위로 고개를 내밀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독일군 진영 쪽에서 슉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땅바닥을 타고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거대한 안개구름이 피어올라 바람을 타고 연합군 쪽으로 스르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뭐지? 연막탄인가? 색깔이 왜 저래? 불이 났나? 병사들이 호기심에 웅성거리는 사이 안개는 소리 없이 참호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그 달콤하면서도 매캐한 파인애플 냄새 같은 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생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으악, 내 목, 내 눈. 수천 명의 병사가 동시에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화학무기 염소가스였습니다. 이 가스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폐 속의 수분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염산으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입과 코에서 픽거품을 토해내며 마른 땅 위에서 익사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불과 10분 만에 5천 명이 즉사했고 1만 5천 명이 평생 폐가 망가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벌레 잡듯이 박멸하기 시작한 전쟁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이 독가스를 쓰자 연합군도 똑같이 보복했습니다. 나중에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포스겐 가스, 피부에 닿기만 해도 거대한 물집이 잡히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겨자가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겨자가스는 냄새가 마치 겨자나 마늘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가스는 방독면을 써도 피부를 뚫고 들어와 병사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전장의 풍경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가스 경보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허리춤엔 항상 방독면 가방을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커다란 유리 눈 아래 코끼리 코처럼 길게 늘어진 호스, 방독면을 뒤집어 쓴 병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굴 없는 괴물이나 거대한 곤충처럼 바라보며 총질을 해대는 상황. 전쟁터는 이제 인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의 무기로도 참호의 교착 상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가스를 뿌린 쪽이 오히려 당하기도 했고 양쪽 모두 방독면으로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죠. 결국 연합군 지휘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참호와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을 무력화시키려면 가스보다 더 무식하고 더 강력한 강철 괴물을 전장에 풀어놓아야 한다. 1916년 7월 1일 프랑스 북부 솜강 유역 영국군 사령부는 이번에야말로 독일군을 끝장내겠다며 야심찬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150만 발의 포탄을 독일군 진지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장군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폭격이면 독일군 진영의 철조망은 다 끊어지고 참호 속의 적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우리 병사들은 그저 소풍 가듯이 걸어가서 점령하면 된다. 오전 7시 30분 공격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참호 밖으로 기어 올라가
참모들의 말대로 걸어서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지하 깊숙한 벙커에 숨어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포격이 멈추자마자 그들은 재빨리 기관총을 들고 참호 위로 올라왔고 아무런 엄폐물도 없이 걸어오는 수만 명의 영국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날 하루 단 하루 만에 영국군 5만 8천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분에 40명, 1초에 거의 1명꼴로 사람이 죽어나간 셈입니다.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뒤따라오던 병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장군들은 계속해서 돌격만을 외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솜 전투는 무려 5개월이나 계속되었고 양측 합쳐 12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끔찍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9월 15일 안개 속에서 영국군의 비밀병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나타난 것은 집채만한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바퀴도 없이 무한궤도를 굴리며 참호의 철조망을 종이정처럼 짓밟고 다가오는 괴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차 마크 1이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물탱크라고 불렀던 이 무기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군 기관총 사수들은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지만 총알은 강철 장갑에 맞고 팅팅 소리를 내며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독일군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방어의 신이었던 기관총을 무력화시킬 공격의 신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탱크는 엉망이었습니다. 시속 6km로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렸고 가다가 고장나서 멈추기 일쑤였으며 내부는 엔진 열기와 매연 때문에 섭씨 50도를 넘나들어 전차병들이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 기계가 인간을 보호하며 돌격한다는 개념은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사람 머리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하고 잔인한 기계를 만들어내느냐의 과학 대결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서로 꼬리를 물며 기관총을 쏘아댔고 바다 밑에서는 잠수함, 유보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뢰를 쏘아 상선들을 수장시켰습니다. 땅, 하늘, 바다 모든 곳이 살육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미친 소모전 끝에 유럽의 청년시가 말라가던 1917년 전쟁의 저울추를 완전히 기울어뜨릴 진짜 거인이 참전을 선언합니다. 유럽이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며 자멸하는 동안 대서양 건너에서 막대한 돈을 벌며 몸집을 키우고 있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 잠옷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대서양 건너 미국은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물자와 식량을 양쪽에 팔아치우며 전 세계의 금을 긁어모으고 있었죠.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평화를 사랑한다며 참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독일이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바다를 봉쇄당해 굶어 죽게 생긴 독일은 1917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영국 근처를 지나가는 배는 군함이든 상선이든 여객선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침몰시키겠다. 여기에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에게 미국을 공격해주면 잃어버린 텍사스 땅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비밀 전문을 보낸 사실이 들통나면서 잠자던 거인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고 맙니다. 1917년 4월 마침내 미국이 참전을 선언했을 때 독일군 지휘부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미국 촌놈들은 훈련도 안 되어 있고 대서양을 건너오려면 한참 걸릴 것이다. 그 전에 파리를 점령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이 전장에서 마주한 미군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4년 넘게 이어진 영국의 해상 봉쇄로 독일 병사들은 순무로 만든 빵과 톱밥을 섞은 소시지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종이처럼 얇아졌고 붕대가 없어서 종이를 상처에 감고 있었죠. 반면 전선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 별명은 도보이는 때깔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쏟아지는 소고기 통조림, 흰빵, 그리고 독일군은 구경도 못해본 초콜릿을 먹으며 지칠 줄 모르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독일 병사들의 멘탈을 진짜로 부러뜨린 건 총알이 아니라 미군이 버리고 간 통조림이었습니다. 우리는 톱밥빵을 먹으며 싸우는데 저놈들은 고기를 먹다가 맛없다고 버리고 간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도대체 어떻게 이기란 말인가? 게다가 미군은 매달 25만 명씩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는 싱싱한 병력 앞에서 굶주리고 지친 독일군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결국 독일 내부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개죽음 당하기 싫까? 황제는 물러나라! 킬 군왕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국 곳곳에서 혁명이 터지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도망쳐버립니다.
제국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남은 것은 항복뿐이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콩피에뉴 숲에 정차된 기차 안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의 발효 시간은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 들리면 총을 내려놓아야지만 광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11시가 되기 전까지 남은 포탄을 다 소비하라는 미친 명령을 내렸고 승진에 눈이 먼 장교들은 1분이라도 더 땅을 뺏기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 결과 휴전 당일 오전에만 무려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오전 10시 59분 평화가 오기 불과 1분 전에 총에 맞아 죽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지만 그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지난 4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쿵쿵거리며 유럽의 대지를 울리던 포성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전한 적막. 그것은 평화의 고요함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병사들은 잠옷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격수도 독가스도 포탄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아서 집에 간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병사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옆에 없는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고작 지도 위에 선 몇 센티미터를 엄기기 위해, 그리고 몇몇 황제와 장군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1천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증발해버렸다는 사실, 그 허무함이 살아남은 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1919년 승전국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 패전국 독일에게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은 독일에게 있다. 알자스 로렌 땅을 내놓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해라.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1,320억 마르크를 갚아라. 이 금액은 당시 독일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것을 평화조약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라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독일의 한 병원에서 패전 소식을 들은 한 상병이 침대 위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겨자가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합니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이따위로 짓밟다니, 이 배신자들과 적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2차 대전을 위한 20년짜리 휴식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참호 속의 비명은 멈췄지만 그 증오의 불씨는 한 남자의 가슴 속으로 옮겨붙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낭만이 찢겨나간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차 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한 역사상 최악의 선동가 미대 입시생 히틀러는 어떻게 미치광이 독재자가 되었나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